수열과 관련된 문제들은 항상 첫항과 공차의 부호가 다르게 제시가 됩니다. 따라서 첫째 항이 양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죠. 그럼 양수로 시작했다? 그러면 공차가 음수일 테니까 일반항의 그래프는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. 일반항의 형태는.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것이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부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음수잖아요. 그래서 위로 볼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리적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대칭이 된다면 이렇게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대칭이 된다면 얘는 반드시 음수일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순서가 진행되면 될수록 수열의 합이 작아지는데 작은 놈에다가 양수를 뺐는데도 같아진다.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. 그죠?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. S6이 이 상황에서는 S11보다 큰데 S6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작은 놈에다가 뭘 빼가지고 같아진다.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따라서 자동적으로 S11은 음수가 되어야 한다. 그래서 양이 돼서 같을 수 있다. 여기까지 생각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경우 여기로 넘겨주면 네 번째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항의 합이 0이 되면서 등차 중앙이죠. 등차 중앙이니까 얘는 여기 셋의 합은 가운데 있는 것이 3개 있는 것이다. 다섯 번째 항이 0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할 텐데 문제 풀이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면 공차에 관한 식으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. 즉 나는 첫째 항을 공차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서 공차를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.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느냐? 등차 수에는 항들을 연결하면 직선이죠. 다섯 번째 항이 0이고 첫 번째 항은 모르고 그 다음에 기울기니까 공차 이러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4d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해주면 이게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은 공차를 더하게 되고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항의 합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자, 그렇게 하면 되죠.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S11은 뭐냐? 자, 이제 여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쟤는 마이너스 2분의 항수 하고요. 첫 항의 2배 항수 마이너스 1 공차 이렇게 하면 여기가 2d고요. 자, 여기 3 빼야죠. 자, 여기 3 빼야 됩니다. 3 빼고 자, 이 왼쪽은 마이너스 9d 오른쪽은 약분해서 마이너스 11d 빼기 3이 되나요? 마이너스 11d 그쵸? 그러면 얘를 넘겨주면 공차는 마이너스 2분의 3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공차가 음수라는 그 사실에 대략적으로 다 맞게 되죠. 자, 이렇게 되니까 첫 항이 공차에 관한 식이었잖아요.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4를 곱하게 되면 첫 번째 항이 6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더 진행을 해서 뭐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. 지금 공차 음수인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. 이렇게 가서 여기가 세 번째 항이고 여기가 여섯 번째 항일 수 있잖아요. 즉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 이런 관계에 놓인다. 이런 관계에 놓일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? 이거 넘겨줘요. 그래서 2분의 항수 첫 항의 2배의 여기죠. 항수 마이너스 1t 해주고 2분의 항수 첫 항의 2배 항수 마이너스 1t 얘가 0이라는 얘기죠. 그러면 뭐 없앨 거 없앱시다. 없애주고 3으로도 나눠주고 2, 2, 4 6a 그 다음에 2, 50 12d
아까 1번 문제 풀 때처럼 첫 항을 공차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표현했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. 지금 여기가 6번째가 음수면 11번째도 음수겠죠. 얘를 해결을 할 거야. 어떻게 할 거냐? S11을 넘깁니다. 11번째 항까지 합해서 6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은 마이너스 3이니까 자, 항이 총 몇 개죠? 정확하게 5개입니다. 7, 8, 등차 중앙이 나타났죠. 10, 11. 이 얘기는 얘네들의 합은 등차 중앙이 정확하게 5번 나온 거 평균이니까 얘가. 그 녀석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가 되고요. 그러면은 9번째 항이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얘기죠. 자, 그러면 우리는 또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첫 번째 항을 어떻게 구할 거냐?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.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9번째 항은 마이너스 5분의 3. 그리고 첫 번째 항은 구하자. 그러면 그게 공차일 것이다. 자, 얘 열로 주고 곱한 거 왼쪽으로 넘어갑니다.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5분의 3 빼기 8D가 되죠. 그렇죠? 그러면은 연립을 합니다. 얘네들을 연립을 해요. 연립을 하면은 얘를 첫 번째 항 이거니까 6D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됩니다. 공차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 돼요.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스 2배를 하는 거니까 이거죠. 첫 항은 5분의 1이 됩니다. 그래서 가능한 첫 항들의 합은 5분의 31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, 자,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, 등차 수열 문제는 첫 항이 양수면 공차가 음수인, 즉 일반항 그래프, 항들을 연결한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, 또한 공차가 음수이기 때문에 수열의 합, 등차 수열의 합이 2차 함수인데 그 2차 함수가 위로 블록일 수밖에 없다. 2차 함수의 대표적 성질은 대칭성인데, 그렇다면 합리적 의심으로 세 번째와 여섯 번째가 서로 대칭 관계에 놓여 있거나 해서 약간의 등차 중앙을 이용한 계산 속도, 그 다음에 항들, 순서에 대응되는 항들을 연결하면 기울기 공차가 나온다.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첫 항을 공차로 표현한 다음에 공차를 통해서 첫째 항을 찾는 방식으로요.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 아니라 크기는 같고 부호가 다른 상황 생각할 수 있고, 여기서도 또 뭐가 나왔다? 등차 중앙 계산법이 나왔다. 그리고 항과 항을 연결했을 때 그 기울기가 공차다라는 걸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을 공차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 공차를 구해서 첫 항을 구하는 식,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.